니체는 쉽게 말해서 이성의 회의를 불러일으킨 인물이 니체입니다. 이성이 과연 잘한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성의 잘한 일이냐. 여기 이제 니체는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성도 할 수가 없다.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타났는데 무슨 이성이냐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 이성도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지적의 말이라고요? 지적의 평가고,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아실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서 이성에 대한 반감을 아주,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기독교적으로 아주 그 나쁜 책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책이죠. 그렇죠. 세상 우리 집에도 사람들에게. 있어요. 예, 있는데. 단테의 신곡과 그쵸. 짜라투르스. 단테 신곡이나 뭐 무슨 천류역정과 같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책인 거죠. 그래서 전혀 이성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은 유태인 대학사를 과연 이거를 히틀러가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상한 아주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행동했다고 해서 짐승 같은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틀러 같은 자에게 이성이 있는데 그럼 그 이성으로 사람을 죽인 게 말이 되느냐. 결국에는 짐승도 못하는 행동을 안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나 독일 나치스가. 그런 이성이면 나는 그런 이성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니체의 이제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적이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도르너라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후, 아우슈비츠 역사고요. 아우슈비츠 이후 더 이상 어떤 시를 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서정시를 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 아름다운 시를 쓴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입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인간의 입에서 어떤 숭고한 어떤 이상을 표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목사님이 만약에 양아치 같은 삶을 살아요. 깡패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이야. 저런 사람 보고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저런 짐승 같은 저런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저런 인간들에게 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니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체랑 포스트 모더니즘이 좀 달라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궁극적인 발전은 70년대 이후고 니체의 영향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랑 좀 다른 겁니다. 니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그 사고력이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확산시키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성이 중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니체도 이성을 안 좋아했다면서요? 그쵸. 이성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네,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거예요. 니체는 주체를 강조했고, 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둘 다 부정한다고. 그렇죠.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고 진리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디랑 같죠? 불교랑 같은 거죠. 불교에 가면 그 큰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포대화상이 뭔지 아세요? 그 뚱뚱한 괴물같이 생긴 사람. 뚱뚱한 막 늘 웃으면서 다니는 그 배 이렇게 나오고 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 가슴 이렇게 크고 늘 지팡이에 사탕하고 늘 막 애들 줄 선물. 그러니까 유럽의 산타크로스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포대화상을 불교에서 포대화상이 주는 개념은 뭐냐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내가고 부처고 너도 부처고 네, 우리는 누구나 다 뭐다? 하나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도 나도 없고 아무 그 개념이 뭘까요? 그 포대화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불교의 개념이 뭘까요? 유물론 무라일체 모든 물질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봐도 불교의 가르침과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포대화상이라는 그 스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없고 다 물질과 모든 세상에 삼라만상이 같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존재는 무의미. 그렇죠. 가벼운 아주 무의미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잭이 이런 유명한 책을 씁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 지잭이 쓴 유명한 책이에요. 그 시중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뭐죠? 인간이에요. 인간의 가벼움. 왜 참을 수 없죠? 너무 내가- 가벼워서. 왜 가벼울까요? 사람이 추구하는 개념과 추구하는 욕망, 목사님 추구하는 욕망, 내가 추구하는 욕망, 유정호 목사님 추구하는 모든 욕망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테스탄 모더니즘에서 보면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어지면 길거리에 내가 똥이 마르는데 내가 똥을 싸고 싶어요. 그럼 내가 왜 길거리에 똥을 못 싸? 밤에는 쌀 수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낮에는 못 싸. 사람들 많은데 못 싸. 왜 못 싸죠? 창피하니까. 그런데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있든 말든 싸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욕해? 네가 뭔데 나를 욕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성애? 사회법이 규준해? 아니야. 그 필요 없어. 왜? 내가 귀하고 네가 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참을 수 없는 그 충동? 그거를 우리는 다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표현을 해서 지잭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사람을 물질하고 아무런 그 사람의 고귀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고귀함이 없는 거예요. 낙태나무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잭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낙태. 마귀지. 그렇게 마귀 돼버리는 냄새가 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화가 나와요. 영화가. 맞아. 아시죠? 영화가 나와버려서 그 영화에서 뭘 보여준지 아세요? 근친상간이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근친상간이 그냥 되게 아름답다 저거. 그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예, 그것을 청년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왜? 너무 사랑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의 섹스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 그러면 이제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존재는 곧 귀한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거.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성도 해결할 수 없고 주체로서의 하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결국 인간은 뭐다? 아무것도 인간에게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뭐야? 가벼운 존재야. 가벼운 존재는 가벼운 존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벼운 존재.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영화에서 핵심 뭐냐? 가족이 뭐냐는 가족이. 가족은 없다. 의미가 없는 거. 가족은 가벼운 거다라고 이 표현. 의미가 없는 예, 의미가 없어. 이 표현 재밌네요. 가벼운 존재. 생명도 가벼운 것이다. 그럼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물론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지적이 성경도 결국에는 가벼운 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가벼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적이 이렇게 이제 점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적의 표현에 의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화와 예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적이 막 또 긍정적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도 인간을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살고 계신가요?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은 그 영향을 교회에서도 드러내길 원하시나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냐는 거죠. 안 되죠.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자유주의 전통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신자유주의가 돼요. 보수주의에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그건 뭐다? 방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를 신자유주의라고. 옛날에는 방종을 하게 되면 인간이 방종을 저지르게 되면 그 방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신자유주의는 그 방종 인정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똥을 싸도 되고 길거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추한 행동해도 상관없어요. 단 그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뭐든지 허용이 되는 거죠.
내 삶의 결정도 내가 해주는 거고, 내 생명, 내 태아의 생명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가 오르는 거네. 그렇게 가면. 그죠. 결국 다수가 옳던지 아니면 내 주장만 옳다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이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솔직히 결국 다수가 정한 사회 규범이 결국 정의가 된다니 그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낙태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결국에는 지금 다수가 그걸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수가 따라가는 그게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죠. 보편 타당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보편 타당한 준칙에 따라가는 삶.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편 타당한 준칙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옳고 그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편 타당은 또 뭐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수. 다수가 그냥 좋아하는 걸로 따라가자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팝송 가수 중에 마릴린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 귀신같이 분장해가지고 나오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연할 때마다 뭘 하냐면 성경책 막 찢어요. 막 뻑추하면 막 찢어요. 성경책을. 우리나라도 올림픽 경기장에 왔다가 그거는 못하는 그 성경책 찢는 퍼포먼스는 하지 말라. 여기는 기독교 믿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연만 했어요. 근데 마릴린 맨슨은 늘 올 때마다 성경을 밟고 성경을 불태우는 그 콘서트를 늘 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콘서트장에는 그거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보편 타당한 준칙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는 개념이에요. 이게 전체주의랑 연결이 좀 되나요? 전체주의랑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주의는 니체가 더 무서운 거. 전체주의는 오히려 전체주의가 독일이었잖아요. 독일이 나치스가 전체주의인데 니체는 아예 그걸 이성으로 봤을 때 이건 아주 나쁜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지적. 네, 지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서 김일성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쵸. 네, 어떻게 무기 없는 전쟁을 지금 이제 선언한 거죠. 지적은.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뭐냐면 이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네가 세금 내고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라 운영해야 되니까 세금 내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아주 극단적인 방향을 갔을 때 지적이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똥 싸고 싶으면 싸고 싶고 네가 돈 열심히 벌어서 네가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뭘 안 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차피 개돼지처럼 살 바에는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니체가 말하는 그 이성의 한계점을 이성으로도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니체가 발견했고 그 사실을 지제기 소화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이성에 갇혀서 할 거라면 네 멋대로 살아. 대신 뭐만 하지 마.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낙태하고 싶으면 낙태하는 거야. 당신이 낙태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동성애? 우리는 동성애 할 거니까 너네들은 동성애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 단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이제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퀴어 축제 가면 그렇게 글귀 맨날 했어요. 너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우리는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 레리비네 레리비. 그래서 이제 이제 신자유주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적에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통제가 없어요. 통제가. 방종도 타인의 생명을 해치기 전까지 방종은 다 허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근데 지금 사회가 점점 비슷해 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중고등학교 애들도 길거리에서 막 담배 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사고 방식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락항. 이 락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지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락항은 프로이드의 제자는 아니지만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고 프로이드의 제자격이에요. 이 락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지젝을 99.9 이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락항이 없는 지젝은 여러분들 50%밖에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락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락항의 이론을 풀어낸 사람이 누구면 지젝이에요. 락항의 이론을 풀어낸 사람이 지젝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지젝의 이론 세 가지 핵심. 첫 번째, 해결을 그렇죠. 락항적으로 푸는 것. 이게 지젝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죠, 목사님? 기독교 유산을 회복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기독교 유산을 회복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또 뭐죠? 공산주의를 부흥시켜야 한다. 여기서 이제 결정. 공산주의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젝이어서 진정한 유토피아는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때 나타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말대로라면 공산주의를 자기가 옳다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들어볼게요. 예, 네.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젝이 여기서 이제 락항을 이야기하면서 지젝의 핵심 이론은 성경에서 끌어와요.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끌어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그다음 말이 뭐죠?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그쵸.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지젝 철학의 핵심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게 지젝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이것만 만약에 지젝 하면 이것만 얘기하셔도 여러분들 오 지젝에 대해서 박사네 이렇게 인정받으실 겁니다. 지젝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제 말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젝의 말을 이제 계속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누가 됐죠? 아들.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예수님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비웠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지젝의 표현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는 자기 자신을 비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젝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보다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죽었고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은 건데 여기서 지젝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신은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임에도 하나님이 죽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죽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조차도 하나님이 죽은 걸 모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성이고 하나님은 이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성이고 하나님은 절대고 하나님은 보편이에요. 근데 이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이고 하나님은 절대이시고 하나님은 보편인데 이 모든 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주체가 됐고 예수가 개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개인이고 예수가 주체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좀 이제 쉽나요? 네. 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의 근원으로 예수도 진리의 근원으로 활동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이제 객체가 살아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주체가 살아난 거죠. 그렇다고 진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진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대로 놔두라. 이게 또 핵심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둬. 이게 빌립보서 말씀을 지적이 해석하면서 이런 이론을 이제 풀어나가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왜 중요하냐? 서구 사회는 기독교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기독교를 없앨 수는 없다. 기독교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독교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배, 교회는 없앨 수 없지만 최대한 교회는 보존해 주되 통제.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공산주의를 부활시키자고 이제 지적이 하는데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부활시켜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공산주의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사를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는 좋은 거죠. 그렇죠. 자기네가 원하는 거는 좋은 거죠. 자발적 적인 분배. 나눔, 자발적 분배, 자발적으로 서로 평등을 추구하고. 성경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걸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북한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뭐 여기서 할 것까지는 아니고. 네. 아니, 왜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유럽도 어느 정도의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예를 많이 들죠. 이제 아까 전에 목각 인형 얘기를 여기서 이제 드릴게요. 중세 시대를 예를 들어요. 지적은 중세 시대를 예를 들면서 중세 시장에 가보면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만한 인형이 장기를 두고 있어요. 요만한 인형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모든 사람 근데 그 요만한 인형이 목각 인형 나무로 만든 인형인데 이 인형이 장기를 둘 때마다 진짜 사람들 장기를 둔단 말이에요. 조그만 인형이 갓난 애기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인형이 장기를 드는데 자 인형이 장기를 둬봤자 사람보다 얼마나 잘 두겠냐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장기 대결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는 그 장기를 잘 두는 사람조차도 이 목각 인형 앞에서는 다 져요. 왜 질까? 지적의 이론에 있어. 왜 질까요? 그 목각 인형 안에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체스, 장기 교육을 받은 어린 아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가. 그 사람들은 그 목각 인형 속에 진짜 사람이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진짜 말 못하고 이성 없는 인형하고 설마 내가 지겠냐 해가지고 해보면 다 이 장기를 뒀을 때 다 지는 거야. 왜 얘 진짜 사람 아닌가 막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 목각 인형이 장기를 잘 두는데 그 목각 인형 속에 뭐가 있었다? 요만한 아이가 진짜 그 크기만한 아이가 숨어서 장기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아주 장기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아이가 숨어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를 들면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면서 이 발터 베냐민은 어떤 막시즘이에요.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의 유럽은 뭐와 같다? 목각 인형과 같다. 이 목각 인형보다 사회주의다라고 해요. 오늘날의 유럽은 목각 인형이고 그 목각 인형보다 사회주의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어린아이는 뭐다? 기독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주의다? 그 사회주의를 움직여가는 존재가 기독교라는 거죠. 지금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있잖아요. 원래 근본 정신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자,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끼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원리는 뭐다? 기독교다. 기독교의 평등사상에 기독교의 평등사상이다. 근데 이제 지적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교회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너네들은 그냥 숨어서 이 사회를 그냥 이끌어가주는 이데올로기의 역할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 절대 뭐 어떤 절대 선 이걸 추구하지 말고 이 목각 인형을 뒤에서 속에서 숨어서 조종하는 어린애와 같이 그냥 너네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말고 속에서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만 좀 감당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지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위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존재는 하게 하되 이데올로기로 존재하라고? 예, 그래서 또 이제 지재기 말하는 게 기독교 사학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다. 왜? 기독교가 정말 진리였다면 사람이 장기를 두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마치 인형이 장기를 둬가지고 모든 사람들하고 하면 그 인형의 그 인형이 말도 못하는 그 인형이 이성이 없는 그 인형이 마치 장기를 두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게 바로 뭐다?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적은 기독교 사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조차도 이성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 여기 이제 발터 베냐민하고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적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사악한 습성을 가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 이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치를 떠야겠어요. 예를 들면 중세 천주교회가 발전하면서 뭐가 발전하죠? 고리대금업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중세 때 고리대금업자들은 천시를 당했던 사람들인데 그 고리대금업자들 뒤에서 조종하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로마 천주교였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목을 갖죠.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적은 기독교가 이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나쁨에도 우리가 이 기독교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이 기독교 사회 저변에 숨어서 이 사회를 지금까지 유지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를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어떤 얘기를 하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아. 아무리 사람들이 기독교 나쁘다 해도 이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왜 사라지지 않냐? 왜 사라지지 않죠? 자기가 이 지적은 유고슬라비아 사람이거든요. 유고슬라비아는 어떤 게 많냐면 그리스 정교회가 많아요. 러시아 정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적이 지금 71살이에요. 지적이. 그런데 지적이 지금 유고슬라비아 보니까 기독교가 사라지기는 그냥 오순절 교회가 더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악하고 해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회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 여전히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있고 아직도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련이 패망하면서 공산주의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대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평화의 전당에서 얘기를 하는 그 지적의 말, 여러분 시대에 와서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들의 과제다. 대학생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무엇으로 없을 것이냐? 유토피아도 없애야 된다. 어떤 유토피아? 모두 존중받는. 그쵸. 그런 개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 절대 신, 절대 개념 이런 거 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돼서 과학의 기술, 의학의 기술 모두가 다 동원해서라도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잭은 결국에는 이 사회를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그 목각 인형 속에 들어간 어린아이가 그 기독교고, 그 목각 인형은 뭐다?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힘들, 그런 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잭이 이거를 의견을 이게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존중하면서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기독교는 500년이 뭐야? 중세 유럽까지 치면 1500년인데 1500년의 역사의 기둥이 뭐였다? 기반이 뭐였다? 기독교였는데, 근데 이 기독교를 쉽게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잭이. 그래서 지잭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공산주의나 이런 제국주의나 전체주의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나쁜 걸로 증명이 됐어요. 공산주의는 실제로 인간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유토피아는 진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국주의는 독일의 1, 2차 세계대전을 보니까 제국주의는 결국 우리나라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는 단계밖에 가지 못한다. 전체주의 역시, 민족주의 역시 아무런 걸 줄 수 없고, 그나마 사람들 희망을 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잭이 봤을 때. 그러면 이 기독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일단은 기독교를 어떻게 살리느냐?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목각 인형이 곧 뭐다?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지잭이. 목각 인형이 교회고, 그 속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뭐다? 숨어있는 사람이 사회주의가 되어야 된다. 공산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잭의 이론이에요.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완전히 그쪽 사람들이 완전히 이걸 노란하고 있는 거야. 뭐 노란하던지 알면서도 지지하는 이게 거예요. 대박이다. 그렇지. 내가 주장하는 게 이거야. 요 겉모양은 교회인데 가르친 메시지는 공산주의고 좌파 이론이 이거를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위장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잭이 얘기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를 바꾼 거예요. 자, 발터 베냐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조종하는 실제 그 진짜 사람은 목각 인형 안에 숨어 있는 기독교의 사상이고, 겉으로 그것을 못 느끼게 만드는 그게 바로 목각 인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잭은 그걸 바꿔서 얘기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다? 교회고, 속에서 그 교회를 마치 교회가 하는 것처럼 속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다?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지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살리자. 그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가르치자 이거네. 가장 광명한 천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잭 입장에서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겠죠. 않지만 이제 그 사상을 이제 펼치는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이 거죠. 마귀 새끼는 완전히. 근데 이런 사상적 흐름이 되게 좀 지역적인 거예요, 아니면 좀 전 세계적인 거예요? 지금 지잭이 굉장히 지금 영향력이 되게 커졌어요. 전 세계적이죠. 지금 스웨덴에서도 강의를 하고, 공산주의를 복귀하자는 게 그렇게 막 되게 막 그럴까지는 않은데 사실. 아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북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또 미국에도 그런 근데 미국에도 이제 민중신학이 엄청 많이 그 들어왔죠. 영향이 어마어마한. 특히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의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 게이츠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락강, 이제 여기까지 또 이제 굉장히 또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제 락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잭이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서론까지 끝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지잭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지금. 자, 이 락강을 얘기를 합니다. 락강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락강에 대해서 요 세 가지만 알면 돼.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한 8가지를 한번 공부해 봤는데, 제가 이 8가지 세 개를 압축시켜 봤어요. 뭐냐면, 아니, 한번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상상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상계.
두 번째 상징계, 세 번째 실제계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뭐라 했죠? 낙강? 상상계, 상상계, 상징계, 상징계, 실제계. 실제계, 상상, 상징, 실제.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이 낙강에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내는 작업을 이제 지제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상계가 뭐냐면 거울 단계예요. 거울 단계. 자, 여러분들 거울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벌써 상상이란 말이 나오죠. 자, 거울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걸 상상해 보시고 한번 볼게요. 상상계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기, 여러분들 아기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기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계는 상상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기가 그 아이가 태어난 생애 최초로 거울 속에서 맞이한 타자가 누굴까요? 내 자신이죠. 거울 속에서 아기를 봐요. 근데 그 아기가 자기인 줄 몰라요. 그 아기가 본 거는 이상한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정체성의 혼돈을 갖게 됩니다. 얘가 누구지? 실제로 난데 얘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돈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뭐와 분리가 된다? 내 자아와 분리가 된다. 라는 게 락강의 상상계의 이론입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이거? 이게 상상계 이론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아기가 거울을 봤을 때 맞이한 타자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나라는 건데 내가 난 줄 모르는 혼돈, 자아의 혼돈.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다? 자아와 분리된다는 거. 이게 락강의 이론입니다. 첫 번째 뭐다? 이게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상상이론. 상상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죠. 자, 두 번째 상징계. 상징계는 뭐냐면 이 아이가 거울에서 봤을 때 정체성 혼돈이 그걸 상상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징계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뭘로 나가는 거냐면 어떤 사회가 만들어낸 세계 가운데서 내가 규정되어지는 것. 사회가 만들어낸 세계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이 규정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징계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가 만들어낸 규정 속에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뭐 대통령은 이래야 돼. 뭐 누구는 이래야 돼. 이런 그 어떤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없는 거죠? 자, 그렇죠. 자를 한 글자로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강윤석이라는 내 가치를 그냥 드러내면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사회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여러분 난닝구만 입고 다닐 수 있지만 밖에서는 그게 못 입고 다니잖아요. 왜? 밖에서 규정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 규범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풍기물란 미친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사회가 오랫동안 심어놓은 구조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뭐라 그런다? 상징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징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마치 뭘로 알고 있는 거다? 나로 착각을 한다 그래. 락강은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적이구나. 실제 나가 아니에요. 실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상징계에서는. 그러면서 이 상징계와 마지막 실제계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게 실제계라 그래요. 상상계도 없어지고 상징계도 없어진 그게 이제 참된 실제다 해서 이게 실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예요? 거울도 없고 거울 보면 사람들 고치잖아요. 안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거울을 아예 없애버려라. 아예 거울 없애버리고 사회 규범도 아예 없애버려라. 나만 남는 거네. 예, 그게 가장 순수한 나라는 거예요. 텅 빈 단계. 텅 빈 단계. 이게 또 어디랑 또 연계되죠? 불교랑 또 연계돼요. 무구. 예, 무랑 연계돼요. 공이랑 연계돼요. 공. 그래서 이건 뭐죠?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생.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가장 이 실제계의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에요. 색즉시공 뭘까요? 색즉시공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보이는 게 없는 거고 안 보이는 게 그래서 공허하다는 거야. 다 공허하다. 텅 빈 거다라는 거야. 텅 빈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 아까 전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가벼운 거. 비어있으니까 뭐예요? 가벼운 거잖아요. 굳이 무거운 걸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그 개념이 가는데 이 세 가지 이론을 지젝이 이제 끌어낸 거예요. 락강의 이 이론을 지젝이 끌어낸 누구의 철학과 결합시키냐? 헤겔의 철학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헤겔 철학과 결합을 시켜서 헤겔이 이제 변증법자잖아요. 그래서 정반합으로 이제 정이 있으면 밑에 반이 있고 이 반을 도출하여 합을 이뤄내서 결국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서 뭘로 가냐면 절대 정신이 무엇인가까지 가게 돼요. 여기서 절대 정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절대 가지 않죠. 이런 하나님 가지 않게 되고 무야 무? 그래서 이 절대 정신의 이 해결은 신으로 대체화를 시켜요. 절대 정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더니즘이 출발하게 됩니다. 참 이게 결론이에요. 지젝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계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계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하면 안 돼요. 지젝이 입장에서 보면 뭐가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기. 예,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젝에게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할 거라면 이걸 꼭 얘기해야 된대요. 프랑스의 68혁명. 68혁명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얘기했어요. 네, 68혁명 아시죠? 68혁명이 프랑스 혁명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인간 유토피아 혁명 이제 그런 개념인데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말만 금하고 모든 것을 금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금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 허용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낙태를 하든 뭐 어떤 뭘 하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젝이 이제 체험한 현실은 지젝은요 여러분 지젝은 공산주의도 체험을 했고 전체주의도 다 체험을 했고 사회주의, 자유주의를 다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영향도 그 유고슬라비아에 살았기 때문에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의 영향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추구할 수 아무리 모든 게 다 사라진 실제계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지 않겠느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러면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지젝은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우리가 추구해서 참된 길을 가지 못할 것이고 서구 사회의 기독교 세계관도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뭘로 가야 되냐? 했을 때 지젝의 뒤통수 친 사람이 누구냐면 락강이에요. 락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락강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크노시스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크노시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러죠. 케노시스. 이건 뭐냐면 비움입니다. 비움. 뭐죠? 이게 요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은 이 영향을 받았죠. 공이 뭐죠? 비움이에요. 비움. 비울공. 케노시스 비움. 누가 이걸 몸을 보였다? 예수가 몸을 보였다. 아까 전에 말했던 빌립보서 말씀.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가 결국에는요 굉장히 이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면서도 인간 존재의 그 가벼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불교 사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참된 기독교적 버전이 지젝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비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더 이 사람은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왜 없냐? 자기 자신의 신성을 이미 없애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민중신학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어요. 뭐만 있는 거죠? 해방자 예수만 있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해방하고 부와 모든 것들의 균형을 추구한 분이 누가? 예수님이에요. 민중신학은 절대 어떤 예수님이 없죠? 구원자. 그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해방자 예수님. 구원자라고 했을 때 이제 해방자로서의 개념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 아시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노래가 지금 아주 물론 지잭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강의돼요. 아 진짜. 서투른 말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이게 기독교 사상이다. 그 말의 충격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중신학을 얼마나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입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거의 마지막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락강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응시라는 말이 있어요. 응시. 누구를 응시한다. 예, 응시. 내 안에 이미 다른 대상의 시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이미 다른 그 대상의 시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다른 대상의 시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눈이 내 눈에서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이 락강, 그 또한 지잭에 있어서. 즉, 어떠한 대상이 나라는 인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나를 모르는 거죠. 이미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잭이 여기서 락강의 이 표현을 이제 지잭이 어떻게 표현하면 주체의 궁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체 궁핍. 목사님 주체가 궁핍되어 있는 거예요. 배고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고파한 거는 뭘 먹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뭘 먹으면 해결될까요? 그 나를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나를 막 먹어야 돼.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체 과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최고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최고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 대상에 또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 대상에 의지해도 그 대상 역시 뭐다? 텅 빈 실제라는 거야. 텅 빈 실제. 포스트 모던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조차도 텅 빈 거예요, 그냥. 이 지제계는. 지제계. 그래서 이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할 거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다 옳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얘기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어느 뭐 한 곳에다가 자꾸 절대성을 부여하거나 충만성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부여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순수하게 다 옳은 걸로 인정해라. 흔히 이거잖아. 그래 동성애도 괜찮아, 뭐 낙태도 괜찮아, 종교다원주의도 괜찮아, 뭐가 되든 괜찮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간이라도 좀 더 잘 관심 갖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없애자는 거야. 다 똑같이 그냥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 할 거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 지잭은 나에게 그럼 심지어 뭐요? 나 역시 뭐가다? 나에게도 절대성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그럼 뭐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나도 절대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이게 옳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옳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옳은 게 남에게 꼭 옳은 게 아니다. 근데 결론이 왜 공산주의로 가는 거야?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네, 다음 주에 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지잭의 결론 뭐예요? 너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서로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개혁하려면 지잭은 뭘 얘기하시냐 아닙니까? 개혁하려면
자, 지적의 의견 도출해 보니까 해답이 나와요.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교육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지적이 개혁하려면 어정쩡하게 개혁하려면 뭘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정쩡하게 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동성애 운동을 어정쩡하게 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기독교를 발전시키려면 어정쩡하게 발전시키면 하지 말아라. 낙태 운동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할 거면 어정쩡하게 운동하지 말고 아주 열심히 해라라는 거예요. 너의 의견이 그렇게 맞다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공산주의자라고,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적이. 나중에 가서 이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일단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지적은 어떤 사람이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I'm 마르크시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마르크스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